그날 내 몸속에서 무언가가 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 일찍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일어났지만 내 몸은 예전처럼 가벼운 느낌을 주지 않았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수시로 손목을 펼치며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한때는 밝고 활기차던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점점 무겁고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딸도 바쁘고 아들도 자주 볼 수 없으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저 일상에 묻혀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미라나 씨, 오늘 모임에 나가봐요. 며칠 전 정숙기 언니가 그렇게 말하며 초대장을 내게 건넸다. 그 모임은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모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다. 처음엔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이나마 그런 자리를 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는 것이 힘겨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속에서 내가 느껴본 적 있는 그 작은 기쁨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모임 당길. 나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센터에 발을 들였다. 내 나이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자리에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내게는 부담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을 떨쳐내고 발걸음을 옮겼다. 센터 안은 평소보다 한적한 느낌이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커피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앉을 자리를 찾았다. 그때 정숙기 언니가 나를 보고 손짓을 했다. 미란 씨, 여기 앉으세요. 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은 대화가 조용하고 온화했다. 가끔씩 웃음이 섞인 대화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내 앞에 다가왔다. 그 사람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고 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미란 씨와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호 씨. 저는 강미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해 보였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 요리 경험, 그리고 건강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나는 그의 관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건강을 위해 식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란 씨의 요리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가 내게 끊임없이 요리법에 대해 묻고 내가 답하는 동안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와의 대화가 재미있어졌다. 혼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이 작은 만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교감이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처럼 여겨졌다. 모임이 끝날 무렵 박재호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미란 씨, 다음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될까요? 그의 말 속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나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박재호는 기쁘게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웃음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복지센터에서 나오는 길. 나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다. 과연 이 만남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조금은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기 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다시 조금씩 열린다면 그 작은 변화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평소처럼 집에서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아침, 아무도 말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만의 존재감을 느끼려 했지만
어느새 마음속에서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만난 박재호 씨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내게 연락을 했고 조금씩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런 접근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란 씨, 오늘은 어때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차 한 잔 나누지 않겠어요. 그의 메시지가 내 휴대폰에 불쑥 들어왔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에게 답을 보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차 한 잔 마시자. 근데 그렇게 결심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저 작은 일상이 더 이상 나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오늘 오후에 마저 이야기 나눠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나는 박재호와 만날 준비를 했다. 그는 그날 저녁 작은 선물을 들고 내 집 앞에 나타났다. 꽃다발이나 선물은 아닌 그냥 작고 정성스러운 차 세트였다. 그런 그의 마음 씀씀이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란 씨, 이 차는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진지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가 가져온 차를 받으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간단히 마시던 차였지만 오늘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준 선물이 되었다. 나는 그가 건넨 차를 마시며 그가 말한 건강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성은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차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효과가 있나 봐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지나쳐온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인 소통이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박재호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란 씨,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혼자였어요. 일도 그만두고 자식들도 바쁘게 살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내가 혼자만의 외로움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박재호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는 과거의 일이 아쉬운지 그리운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내게 전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요즘 많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차 한 잔 나누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은 이상해요.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들은 후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순간이 내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왔다. 단순히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내게 너무 큰 의미가 있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박재호는 조심스럽게 내게 제안을 했다. 미란 씨,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조금 외로움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내가 잠시 침묵하자. 그는 급히 말을 이었다. 물론 부담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망설였지만 곧 대답을 했다.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자주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이 작은 변화가 내게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변화가 좋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박재호가 돌아간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웃음이 떠오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변화가 정말 좋은 일일지 궁금해졌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날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재호와 함께 보낸 시간이 내게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몇 년 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든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변화가 두려웠다. 이제는 그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박재호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다. 그와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도 큰 위로였다. 그런 마음이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박재회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 안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박재호가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나를 외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가 말한 대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새로운 변화일 수 있다는 생각에 흔들렸다. 미란 씨,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하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을 받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나는 그날 저녁에 일찍 준비를 했다. 박재호가 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새롭고 설레는 느낌이었다. 식당에 도착한 후 박재호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밝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은 긴장이 풀렸다. 그는 내게 자리를 안내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음식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투와 작은 배려가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이 매우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란 씨,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사실 이렇게 저녁을 함께하는 건 오랜만이라서 저도 참 기쁘네요. 그의 말이 너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내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다가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식사 후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와 길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다. 그가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는 내 과거와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미란 씨, 사실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내가 느끼기엔 미란 씨와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이 내게 울림을 주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나는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너무 부드럽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한데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가 나를 속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재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볍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만 당신은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그냥 친절해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미란 씨, 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많이 외로웠고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어야 할까? 그의 마음이 진짜라면 나는 그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뜻깊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안을 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박재호와의 만남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나는 그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조금씩 그를 믿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몸에 느껴지는 이상한 무거움을 바로 알아챘다. 왼쪽 어깨가 쑤시고 다리가 조금 붓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통증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불편함이 가끔씩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좀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어. 나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그래도 평소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덜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점점 내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이 커져만 가지만 그런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박재호가 그날 저녁 다시 연락을 했다. 우리는 어느새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게 된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미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시죠. 그의 초대는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 저녁은 함께 가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나는 준비를 하며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자주 박재호와 만나면서 조금씩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와의 만남은 내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있었고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재호와 만나는 식당은 내가 자주 가던 작은 동네 식당이었다.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그곳은 그동안 내가 자주 혼자 찾아갔던 곳이었다. 그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그의 미소가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란 씨, 이렇게 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인사는 언제나 다정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방식이 내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은 창가 자리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메뉴를 고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박재호 씨,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처음에는 이 만남이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그는 말했다. 미란 씨, 저도 처음에는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몸속에서 그 작은 통증이 다시 떠올랐다. 그저 몸의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통증이 계속 신경 쓰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 내가 좋아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호는 내가 말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게 나를 지켜보았다. 그런 순간들이 점점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거리에서 박재호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미란 씨, 사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 외롭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웠어요. 미란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말이 내게 울림을 주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내게 이만큼 마음을 열어준 것이 감사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게 너무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며 내가 그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재호 씨, 저도 그래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란 씨, 사실 저도 이런 만남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나는 점점 더 그와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에서 다시 한번 통증이 밀려왔다. 다리와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박재호는 내게 다가와서 내가 괜찮냐고 물었다. 미란 씨, 아프신가요? 나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로가 쌓였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떠오른 불안감을 덮어두기 위한 방어적인 대답일 뿐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챙겨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좋았지만 동시에 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박재호는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혹시 집에 가는 길이 멀다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부탁할게요. 그와 함께 걸으며 나는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에게 의지해도 되는 걸까? 그가 나를 데려다 주는 동안 나는 여전히 그에 대한 감정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의 친절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그와의 관계가 점차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까? 그날 밤 나는 불안을 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다. 박재호와의 만남은 내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내게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내 마음을 열게 했지만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겁고 고요한 방 안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시도했지만 그만큼 마음속에서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내 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확인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얼굴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피로가 쌓인 듯했다. 몸을 일으켜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 왼쪽 어깨가 여전히 쑤시고 다리까지 아파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혼자 말하며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쉬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그 누구보다 내 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리하지 말고 잠시 쉬라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박재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오늘은 몸 상태가 어떤가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었다. 정말로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오늘은 쉬려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나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여전히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배려가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고마워요. 오늘은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알겠어요. 그럼 미란 씨.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작은 일들을 좀 해드리겠어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괜찮다면 내일 저녁에 또 만날까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의 제안은 내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를 멀리하려는 듯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내일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좀 더 쉬어야 해서요. 그는 알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여전히 그와의 관계에 대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 그리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조금씩 겹쳐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그의 배려가 가끔은 부담스러웠다. 그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다가오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동안 박재호는 계속해서 나를 걱정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화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나는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나는 일어나서 가벼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무리 아파도 일상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딪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재호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까?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중 박재호가 다시 연락을 했다. 미란 씨, 저녁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내게 들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세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박재호는 아쉽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내일 만나자고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거절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가 너무 다가오는 것이 무서운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나의 불안한 마음일까? 나는 혼자서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배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 불안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걸까? 내일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날 밤 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박재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의 배려는 진심이었지만 그가 다가오는 방식에서 나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행동이 나를 향한 진정한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떠오르고 있었다. 점점 더 그가 내게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날 아침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은 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다. 박재호와의 저녁은 따뜻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박재호가 다시 연락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미란 씨, 오늘은 괜찮으세요? 아픈 건 좀 나아졌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그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좀 나아졌어요. 그저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의 반응은 즉시였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쉬세요. 제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을게요. 박재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미란 씨,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너무 아프셔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우시겠죠? 내일 만날까요? 내일.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의 말대로 지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내일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그가 내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져만 갔다. 내일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좀 쉬어야 해서요.
그는 내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박재호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진심이라면 좋겠지만 내가 그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도 두려웠다. 저녁 무렵 나는 작은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처럼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것들만 만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이 들었다. 가끔은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었고 몸속에서 그런 신호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나를 계속해서 느리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재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내게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내가 그와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내 마음을 채웠다. 그 순간 다시 박재호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미란 씨,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내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친절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괜찮았어요. 그냥 조금 피곤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미란 씨, 사실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정말 그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원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내가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 나의 마음도 그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미란 씨, 내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이 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 고민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경계하고 있는지 결국 나는 그에게 대답을 했다. 내일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박재호의 말이 맴돌았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걸까? 침대에 누운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내일?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큰 말은 필요 없었다. 이렇게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몰랐다. 나는 창가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다. 식어가는 차 위로 작은 김이 사라졌다. 내일 나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조용히 찻잔을 한 번 더 들어 올렸다.